tonight and all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on an operation the likes of 펜타곤의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켜라. 20년 베테랑 분석관 에드워드 스콧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임무는 단 하나. 한국이 미국 혈세를 얼마나 축내는지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었죠. 한국은 미국 혈세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즉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이것이 그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확신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죠. SF 영화 같은 인천공항, 상상을 초월하는 한미 군사협력, 그리고 북한 위협을 24시간 감시하는 DMZ의 충격적 현실까지. 더 놀라운 건 그의 상관이 숨긴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중국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으며 한미동맹 파괴를 노린 배신자.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 미국 정부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북한은 3일 안에 공격합니다. 한국군 장교의 이 한마디가 에드워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그가 발견한 진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전국 방송에서 그를 배신자로 몰아붙이는 상관, 목숨 걸고 진실을 폭로하는 한국계 기자, 백악관 상황실에서 벌어진 운명의 마지막 대결까지. 한 남자의 용기 있는 진실 추구가 어떻게 두 나라 운명을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알던 한미관계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사무실 전등이 환한 벌들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벌써 20년째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책상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스콧이에요.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군사비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날들은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보고 있었어요. 숫자들을 보니까 절로 고개를 젓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어요. 그들의 식사, 무기, 건물을 사주고 있었어요. 훈련비와 장비비도 지불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은 마치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부탁하면서도 절대 갚지 않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하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미국 가정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할 나라를 우리가 보호해주려고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읽는 동안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28,500명의 미군을 한국에 두고 있었어요. 한 명당 연간 약 20만 달러가 들고 있었죠.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급여만 57억 달러였어요. 거기에 탱크, 헬리콥터, 건물 비용까지 더해야 하고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와 휴대폰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삼성과 현대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스콧입니다. 스콧이? 백악관의 자네집니다. 대통령께서 출장을 보내려고 하세요.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백악관에서는 자주 전화하지 않거든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울 한국입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하세요. 일주일간 평가 임무예요.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울? 내일? 어떤 종류의 평가인가요? 군사협력과 비용 분석이에요. 1시간 후에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에 든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이라니. 완벽했어요.
드디어 제 눈으로 직접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1시간 후 컴퓨터에서 신호음이 울렸어요. 백악관에서 온 새 이메일이었어요.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읽고 있었어요. 서울의 호텔에 머물게 되어 있었어요. 미군 기지들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고요. 한국이 우리가 쓰는 돈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이메일 맨 아래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내용을 봤어요. 캐서린 리라는 한국계 미국인 기자가 방문 기간 동안 도와준다는 내용이었어요. 통역도 해주고 미팅도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한국계 미국인 기자는 아마 한국이 좋아 보이도록 도와주는 질문들을 할 거였어요. 저는 진실을 보고 싶었지 미국. 돈 낭비에 대해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꾸며낸 예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백악관에서 명령하면 따라야 하는 거였어요. 남은 하루 종일 여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장난 장비들로 가득한 더러운 군사 기지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미국인들에게 의존해서 일을 시키는 게으른 한국 군인들을 그려보고 있었죠. 미군 장교들이 한국 관리들에게 저녁을 사주는 비싼 식당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으로 제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증명될 거였어요. 한국은 우리 돈을 가져가면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진실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쓸 거였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그 돈을 미국 학교와 도로에 쓸 수 있을 거였어요. 그날 밤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노트북, 카메라, 여분의 펜들을 넣었어요. 보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낭비되는 모든 달러를. 한국이 정말로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모든 증거들을 말이에요. 잠들기 전에 화장실 거울에서 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는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화려한 발표나 영리한 말들에 속지 않을 사람을 보고 있었죠.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러 한국에 가고 있었어요. 쉬운 일이 될 거였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털컥 소리를 내며 착륙했어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죠.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처음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 빛 속에서 모든 게 회색빛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입이 떡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거든요. 천장이 엄청나게 높고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유리벽들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고요. 로봇 기계들이 제 머리 위 금속 레일에서 가방들을 옮기고 있었어요. 한국이 낡고 허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새 것처럼 깨끗해 보였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헤매는 관광객들에게 완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표지판들이 세계 언어로 반짝이며 켜져 있었고요. 화장실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버튼들까지 달려 있었어요. 놀라긴 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예쁜 공항이라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멋진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군대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거였어요. 세관 구역으로 걸어가면서 캐서린 리를 찾고 있었어요. 이메일에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두꺼운 안경을 쓰고 노트를 들고 있는 나이든 한국 여성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저를 설득하려고 할 사람 말이에요. 검은 재킷을 입은 여성이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자신감 있게 걸어오고 있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어요. 스콧씨, 저는 캐서린 리예요. 악수를 단단히 했어요. 영어에 억양이 전혀 없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미국 뉴스 기자들과 똑같이 들렸어요. 만나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번 여행이 도움이 되길 바라요. 아주 많은 걸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져서 더 자세히 쳐다보게 되었어요. 긴장하거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정부 방문객들과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팔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말이에요. 캐서린은 제가 모르는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밖에 기다리고 있는 검은색 차로 걸어갔어요. 운전기사가 제 가방을 실어주는 동안 캐서린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타이핑하다가 영어로 바꾸는 걸 봤어요. 두 언어 모두 편하게 쓰는 것 같았어요. 먼저 캠프 험프리스로 갈 거예요. 1시간 정도 걸려요. 차가 끝없이 뻗어 있는 고속도로로 들어섰어요. 양쪽으로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도미노처럼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건설 크레인들이 새로 올라가는 건물들 위로 우뚝 솟아 있었어요. 미국 돈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노트를 꺼내서 보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현대적인 고속도로. 새 건설 공사가 곳곳에. 가난해 보이지 않음. 캐서린이 제 노트를 흘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캠프 험프리스 정문에 도착했어요. 기지가 엄청나게 커 보였어요. 울타리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막루들이 도로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미국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젊은 미군이 우리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무전기로 영어로 말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와는 한국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두 군인 모두 같은 종류의 무기를 들고 비슷한 군복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 병영, 사무 건물, 훈련 시설들이 줄지어 있는 게 보였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도로를 따라 대열을 맞춰 뛰고 있었고요. 헬리콥터들이 이착륙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게으르고 낭비만 하는 곳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진짜 군사 기지 같았어요. 캐서린이 지붕에 안테나가 많이 달린 큰 건물 근처에 주차했어요. 여기가 정보센터예요. 24시간 내내 북한 활동을 감시하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존슨 대령을 만났어요. 회색 머리에 피곤해 보이는 눈을 한 키 큰 사람이었어요. 컴퓨터 화면과 지도로 가득한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작전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스콧 씨. 여기서 국경 북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추적하고 있어요. 화면들을 바라봤어요. 빨간 점들이 디지털 지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고요. 한국군과 미군이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 정보를 나누며 같은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 빨간 점들이 북한 미사일들이에요. 존슨 대령이 설명했어요. 움직이는 순간 바로 탐지해요. 한국 동료들이 이 정보의 절반을 제공하고 있어요. 한국 장교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 자료가 즉시 방 건너편 미군 화면에 나타났어요. 미군 장교가 다시 답을 입력했고요. 같은 기계의 부품들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놀라웠어요. 미국인들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한국인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에 진짜 협력을 보고 있었어요. 양쪽 다 기여하고 있었어요. 양쪽 다 도움을 받고 있었고요. 하지만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멋진 컴퓨터와 협력으로는 돈 낭비에 대한 진짜 진실을 숨길 수 있거든요. 뭔가를 바꿔 생각하기 전에 더 많은 걸 봐야 했어요. 캐서린이 제가 방을 둘러보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흥미롭나요? 하고 물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요. 차로 돌아가면서 캐서린이 저에게 갈색 봉투를 건네줬어요. 이게 뭐죠? 흥미롭게 생각하실 만한 서류들이에요. 이번 여행에 관한 거예요. 정말로 왜 여기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봉투를 보았지만 아직 열지 않았어요. 안에 들어있는 게 뭐든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도착하고 나서야 캐서린이 준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꺼내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행 기록들이었어요. 회의 일정표도 있었고요. 통화 기록도 있었어요.
모든 서류에 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리처드 노먼. 리처드 노먼은 펜타곤에 있는 제 상사의 상사였어요. 저를 이번 여행에 보낸 사람이었죠. 한국이 미국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이 서류들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노먼이 중국 회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주 많은 돈을 말이에요. 호텔 침대에 앉아서 모든 페이지를 2번씩 읽고 있었어요. 서류들은 노먼이 중국 관리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도 있었고요.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한다는 문자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속이 메스꺼워지고 있었어요. 노먼은 미국 돈을 절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한국에 보내서 미국이 아닌 중국을 도와줄 보고서를 쓰게 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캐서린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 서류들을 어디서 구했어요? 믿을 만한 정보원들에게서요. 놀라우신가요? 은행 기록을 다시 봤어요. 중국 군사 회사에서 온 200만 달러였어요. 네. 아주 놀라워요. 내일 DMZ에 가요. 북한과의 경계선이에요. 뭘 믿을지 결정하기 전에 보셔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선을 향해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길이 점점 좁아지고 검문소들이 점점 더 삼엄해지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우리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DMZ에서 김중희를 만났어요. 날카로운 눈과 진지한 목소리를 가진 젊은 한국 장교였어요. 우리를 바로 북한을 내려다볼 수 있는 관측소로 안내했어요. 스콧이 매일 북한군이 국경 가까이로 무기를 옮기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요.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북한은 3일 안에 공격할 거예요. 쌍안경으로 남북한 사이의 텅 빈 땅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였지만 김중희가 북한군이 숨어있는 곳들을 가리켜주고 있었어요. 저 언덕이 보이시죠? 로켓 발사기를 든 북한군 30명이 있어요. 저 건물은요? 지하 터널 입구예요. 5년째 우리 쪽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보여준 숫자들이 무서웠어요. 북한은 서울을 겨냥한 포 1만 대를 갖고 있었어요. 서울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었고요. 전쟁이 시작되면 그 사람들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김중희가 빨간색 경고가 떠 있는 컴퓨터 화면들을 보여줬어요.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새로운 위치로 옮겼어요. 미국 위성이 없었다면 이걸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미국 기술이 없었다면 막을 수도 없었고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북한이 남한을 정복하면 중국이 훨씬 강해져요. 그러면 일본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중국이 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 주변 전체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였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산에 갔어요.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이 함께 훈련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캐서린과 저는 군사훈련을 위해 미국 구축함에 올라탔어요. 함선의 통제실은 스타트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곳곳에 있는 화면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배들, 잠수함들, 항공기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선원들이 나란히 있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잠수함 접촉 방위 270 한국 선원이 완벽한 영어로 외쳤어요. 확인. 거리 12,000m 미국 선원이 답했어요. 두 해군이 하나의 부대처럼 반응하고 있었어요. 한국 함선들이 도망로를 막는 동안 미국 함선들이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15분 만에 컴퓨터 속에만 존재하는 적 잠수함을 포위하고 격침시켰어요. 하지만 팀워크는 진짜였어요. 기술도 진짜였고요. 훈련도 진짜였어요. 한국 장교들이 내리는 결정을 미국 장교들이 의심 없이 따르는 걸 봤어요. 미국 장교들이 내리는 명령을 한국 장교들이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도 봤고요. 이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두 나라가 하나로 일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리처드 노먼이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스콧은 한국에 선전에 넘어갔습니다. 노먼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객관적인 분석가로 한국에 갔지만 한국 요원들이 그들의 돈 낭비를 지지하도록 설득했어요.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노먼이 전국 텔레비전에서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회사들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고래에게 삼켜진 사람처럼 갇힌 기분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틀렸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은 거짓말쟁이였어요. 약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는 실제로는 강했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동맹국은 실제로는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캐서린이 호텔 방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주니 텔레비전을 보더라고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처음부터 미국 돈을 절약하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거였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수평선까지 뻗어 있었어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 밤 평화롭게 잠들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 군인들이 함께 국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죠.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노먼이 원하는 보고서를 써서 편안한 직장을 지킬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수도 있었고요. 고래가 저를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하지만 옳은 일을 할 용기를 찾으려면 어쩌면 여기 있어야 하는 걸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서울을 떠나며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래로 내려다보니 한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나라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옆자리에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워싱턴에 돌아가면 모든 걸 바꿔놓을 사진들, 동영상들,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일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진짜 협력을 보여주는 군사훈련 영상들도 있었고요. 리처드 노먼이 중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들도 있었어요. 눈을 감고 DMZ에서 만났던 김중일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서울을 겨냥한 북한 무기들을 보여줄 때의 진지한 얼굴이 생각났어요. 당신들이 떠나면 3일 안에 공격할 거예요 라고 조용히 말했던 목소리도 기억나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구축함에 탔을 때 만났던 한국 선원들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 선원들과 마치 수년간 함께 훈련한 것처럼 일하고 있었죠. 적 잠수함을 찾아서 막는 일을 어느 한 나라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해냈어요. 캐서린 리와 그녀가 건네준 봉투도 떠올리고 있었어요. 노먼의 비밀을 숨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대신에 진실을 보여줬어요. 그 진실이 우리 둘 다에게 위험한 일이었는데도 말이에요. 12시간 후 비행기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어요. 12년이나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공항의 성조기도 터미널을 걸어다니는 군복 입은 군인들도 사람들을 맞으러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도 말이에요. 휴대폰에 47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 백악관에서 보고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노먼에게서 온 것도 3개 있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묻고 있었어요. 캐서린에게서 온 건 하나였는데 행운을 빈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저를 알고 있었지만 서류 가방을 꼼꼼히 검사했어요. 사진들과 서류들을 봤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보좌관들이 상황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튜스 국방장관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에서 본 다른 관리들도 함께 있었어요. 피곤하고 진지해 보이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열고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정보를 나누는 사진들이었어요. 합동 해군 훈련 사진들도 있었고요. 두 나라가 함께 북한의 공격을 감시하는 DMZ 사진들도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했어요. 진짜 동반자 관계예요. 진짜 협력이고요. 진짜 효과적이었어요. 매튜스 장관이 구축함 통제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최신 기술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어요. 어느 한 나라도 혼자서는 북한을 막을 수 없어요. 함께라면 엄청나게 강하고요. 해군 훈련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관리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한국과 미국 함선들이 연습용 잠수함을 공격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의사소통도 끊김이 없었고요. 우리가 군대를 철수시킨다면 이런 수준의 협력을 다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수년은 걸릴 거예요. 답했어요. 어쩌면 수십 년이요. 그런데 북한은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들어가는 동안 공격할 거예요. 그 다음 노먼의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중국 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은행 기록들이었어요. 중국 관리들과 비밀 접촉했다는 걸 보여주는 회의 일정표도 있었고요. 한국에서 미국 영향력을 제거한다는 문자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방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몇몇 관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매튜스 장관이 노란 메모지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맥스웰 대통령이 방에 들어와서 테이블 맨 끝에 앉았어요. 사진들과 서류들을 10분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스콧씨, 당신의 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대통령님,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맹은 두 나라를 모두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군대를 그대로 두고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맹을 계속합니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사흘 후 국회의사당의 다른 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카메라가 제가 말하는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어요. 상원 의원들이 질문하는 동안 기자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스콧시 윌리엄스 상원 의원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걸 지지했었는데 왜 마음을 바꾸셨나요? 카메라를 보면서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을 생각했어요. 김중희와 부산의 선언들을 떠올렸어요. 캐서린 리와 그녀가 진실을 보여준 용기를 생각했어요. 상원 의원님, 제 원래 생각이 틀렸다는 증거를 봤기 때문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실 대신 제 추측으로 판단했어요. 그건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전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증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상원 의원님. 효과적인 협력을 보여주는 영상 증거요. 중국이 우리 동맹을 깨뜨리려고 시도했다는 서류 증거도요. 사실이 스스로 말해줍니다. 다른 상원 의원이 노먼에 대해 물었어요. 위원회에 그의 은행 기록과 회의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저를 이용해서 중국을 도와줄 거짓 보고서를 쓰게 하려고 했는지 설명했어요. 노먼 씨는 그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했어요. 스콧씨 정직함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국회의사당 밖으로 나왔어요. 캐서린이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웃음을 지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달라졌어요. 말했어요. 제 자신에 대해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뭘 배웠어요? 틀리는 게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아니라는 걸요. 최악은 틀렸으면서도 진실을 봤을 때 생각을 바꾸길 거부하는 거예요.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지혜예요, 에드워드. 진짜 지혜죠. 국회의사당 위에 펄럭이고 있는 성조기를 올려다봤어요. 일주일 전에는 한국을 떠나는 게 미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에 머무는 게 미국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실이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두 나라를 모두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